지수 단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제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를 하는데 낯선 부분은 좀 적거든요. 자, 그런데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거듭제곱근의 정의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배울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듭제곱은 어떤 특정한 수를 여러 번 이제 곱한 것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의 세제곱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3이 3번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의 n제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a가 여기 밑이죠. 여기 밑이고 여기 위에 있는 n이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이제 밑의 의미, 그 다음에 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는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어떠한 결론을 가지게 되겠느냐. a의 m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과 같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다면 결국 a를 몇 번 곱한 것과 같나요? m 플러스 n번 곱한 것 같죠. 자,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의 m제곱을 전체로 n제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a의 m 더하기 m 더하기 쭉 해서 m까지 더해야 될 거예요. 이게 몇 개 있나요? n개 있겠죠? 그래서 a의 m제곱을 전체를 n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어떻게 된다? m n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b 전체를 n제곱을 했죠. 그죠? 그럼 이번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ab를 전체를 n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런 식으로 n번을 곱한 게 돼서 결국 a를 n제곱하고 b를 n제곱을 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b분의 a 전체를 n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은 b분의 a를 전체 n제곱이니까 세 번째 했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분모도 역시나 따로 b의 n제곱, 분자도 역시나 a의 n제곱.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게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면은 a의 m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면 a 곱하기 쭉 해서 이 a가 m개 있는 거죠. 그리고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n개가 있어서 이걸 약분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m이 크다면 분자의 a가 남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모의 a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분모의 a가 더 많게 되면 n에서 m을 빼고 난 나머지가 분모에 남겠죠. 그래서 a의 n-m제곱 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모에는 a가 5개 있죠. 분자에는 a가 3개 있고, 그럼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분모에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분의 1이 돼서 a 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지수의 지금 좀 전에 배웠었던 지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볼 건데, 일단 요거부터 1번부터 볼게요. a 곱하기 b의 세제곱을 전체 제곱을 했었죠.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는 거였으니까, 자, a의 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뒤에 있는 거는 a제곱 곱하기 b였죠. 곱하면 a제곱 곱하기 a제곱은 a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6제곱 곱하기 b, 요거는 b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더하게 되면 b의 7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를 먼저 보면 ab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래서 a의 3 빼기 2 제곱이 될 거고 b의 5 빼기 4 제곱이 돼서 지금 1씩 남죠. 그래서 a, b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a의 4제곱 분의 9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니까 일단 여기 9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의 세제곱 나누기 b 제곱이니까 여기는 b의 3 빼기 2 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은 분모에 있었죠. a의 4제곱,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로 하게 되면 얘가 분자로 올라가서 a의 4제곱이 될 테니까 a의 4 더하기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2 곱하기 a의 8제곱 곱하기 b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면 b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8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만 먼저 보게 되면 여기는 3이죠. 근데 이제 나누기잖아요. 그럼 16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래서 16분의 3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a를 볼게요. a의 5제곱이죠. 여기는 a의 8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있으니까 5 빼기 8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긴 b의 4제곱인데 이게 나누기였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시키면 4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고, 분모에 여기 지금 5 빼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4a 제곱분의 3 곱하기 b의 9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올릴게요. 자, 이제 조금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거듭제곱근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의입니다. 임의의 x를 n번 거듭제곱하여 a가 될 때 요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요 멘트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하고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x를 n번 거듭제곱해서 a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때 x를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양변을 여기 n분의 1승을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n제곱근 a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인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n제곱근 a를 읽을 때 좀 n루트 a라고 읽는 경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n루트 a가 아니고 n제곱근 a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x의 n제곱이 a일 때 x의 n제곱, 여기 x의 n제곱, a의 n제곱근 요렇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 x의 n제곱이 a일 때, 그죠? x를 a의 n제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a의 n분의 1제곱 또는 n제곱근 a다. 요거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n 있죠? 이 n이 짝수이냐 아니면 홀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n이 짝수면 뭐 x제곱, 뭐 x4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모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 개형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x의 n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y축 대칭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부분을 체킹을 할 거냐면 요 a라는 부분을 체킹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체킹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의 부호에 따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3개로 나누어서 지금 그려놨거든요. 자, 보면 이 a가 0보다 클 때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죠? 자, 그런데 a가 0일 때는 1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되나요?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죠. 그쵸?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서 x의 n제곱과 y는 a에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2개. 그죠? 그러면 n차 방정식이면 근은 몇 개가 돼야 되나요? 바로 n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2개로 실근이 2개인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n-2개는 뭐가 된다? 허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2개는 실근, n-2개는 허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여긴 교점이 1개니까 그러면 허근이 n-1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 경우는 중근입니다. 중근. 0이 n개 있는 거예요. 0이 n개 있는 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은 1개다. 그죠? 그래서 허근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허근이 n개 있다. 실근은 없다.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홀수일 때 볼게요. 자, 홀수일 때는 x 세제곱, x의 5제곱 이렇게 이제 그 홀수가 지금 지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y는 x를 제외하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만나는 점이 즉 실근이 몇 개씩 있나요? 1개씩 있죠. 그렇죠? 그러면 n이 짝수일 때의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n이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지금 n이 홀수가 되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의 부호에 상관없이 교점이 항상 1개다. 그리고 허근은 n-1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정리하면 자, 여기 n이 짝수일 때죠. a가 0보다 클 때 만나는 이 두 점이 있는데 x의 n제곱이 a였을 때 x를 뭐라고 쓴다고 했나요? a의 n분의 1제곱이다. 그리고 n제곱근 a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x가 음수일 때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쵸? 자, 근데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요거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a가 0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해당이 될 거고 홀수일 때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n제곱근 a가 1개씩 있습니다. 이때는 a가 0이니까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차이점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고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올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뭐다? x를 n번 거듭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의 n제곱이 a일 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x는 a의 n분의 1제곱 또는 n제곱근 a라고 읽는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를 볼게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p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x의 n제곱이 a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5는 x일까요? n일까요? a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대응을 시키셔야 돼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뒤에 있는 글자거든요. 여기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a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는 a의 역할을 합니다. 즉 a가 어떤 상태냐? 음수인 상태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이니까 여기서는 n이 3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수다? 홀수다.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인가요? 한 개였죠. 그래서 P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6은 0보다 크죠? 4제곱근이니까 무슨 수인가요? 짝수죠.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은 관계를 바로바로 대응시킬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하나 또 있죠.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x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정의를 다시 한번 쓸게요. x의 n제곱이 a일 때 요 a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x구나. 여기에는 이쪽 n이구나. 요렇게 대응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라지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는 누구 역할이었으니까? a의 역할이었으니까 음수구나. 자, 여기 3이 n인 자리였죠? 근데 홀수네요.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요 값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무조건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3이니까. 자, 그런데 여긴 6, 여기도 6이죠. 그럼 n이 짝수인 상태입니다. 요 두 개는 짝수. 자, 그럼 여기는 a가 음수니까 얘는 0개, 얘는 2개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응을 어떻게 시켜야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올릴게요. 자, 여기다 강조를 다시 한번 해놨어요. 자, 요런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짝수일 때, 그 다음에 홀수일 때, 그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 개형과 y는 a하고의 그 교점이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개념적으로 어렵게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배웠었던 n이 정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유리수인 경우, 무리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다 확장을 시키는 건데 지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미체 조건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지수가 그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자, n이 양의 정수일 때 있죠?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a의 0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a의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자, 지수가 유리수란 얘기는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4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4. 여기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니까 어디겠어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건 미치였고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유리수가 되면 여기 미체 조건이 어떻게 돼야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차이점이에요. 앞부분과. 자, 유리수인 경우에는 a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즉 미치 0보다 크다는 얘기고 m하고 n이 정수일 때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는 a와 b가 이제 0보다 큰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라는 게 앞부분에서 했었던 그 지수의 법칙과는 같아요. 다만 조건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밑이 왜 0보다 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2가 이제 무리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음의 정수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체 조건에 따라서 지수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 미체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차이점을 적어둔 것이고요. 이 지수 자리, 여기 밑자리, 그럼 a의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a가 0이 아닌 경우를
다루게 되고 정수인 경우에도 0이 아닌 경우, 유리수랑 실수면 0보다 큰 경우를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제곱근 2라고 돼 있죠. 세제곱근 2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을 이제 처음 만약에 접하는 학생들도 봤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곱근 기호를 지수의 거듭 제곱꼴로 바꾸어서 연산을 하게끔 가르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근 2 같은 경우에는 2의 3분의 1 제곱이죠. 그 다음에 4제곱근 2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2의 4분의 3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6제곱이 돼 있죠. 여기 6을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9, 여기 12분의 4네요. 이걸 더하게 되면 12분의 13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3이 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에 루트 27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27 같은 경우에는 3루트 3이죠. 3루트 3. 그러면 요 부분은 나누기니까 3루트 3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여기 2루트 3 써주시고요. 그럼 5에 4루트 3제곱이 된다. 그래서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루트 8 같은 경우에는 2루트입니다. 그래서 7에 루트 2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지수끼리는 빼는 거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6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에 3루트 2 플러스 6제곱이 되고 3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면 7의 루트 2 플러스 2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4제곱근이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6의 2분의 1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6의 6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16의 3분의 1제곱, 여기는 16이고요. 그럼 3분의 1 빼기 1이겠구나. 그럼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게 되면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곱하게 되면 16의 12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돼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12분의 4였죠? 1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16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된다. 이렇게 거듭 제곱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릴게요. 자, 지수의 성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둔 거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지수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암기를 하라는 의미니까 꼭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 한 세트로 암기하고 XNA의 역할이 문제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바로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도록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수의 성질을 익혀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상으로 지수 단원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